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층적인 분석인 것 같고 아마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자아 비판 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제공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한편은 어떻게 보면 NLPD는 뭐 영원히 이렇게 결합될 수 없는 운명론적인 그런 것 같은 이야기를 들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비판이 마치 배설하듯이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든지 굉장히 아마 의미 있고 또 비유적으로도 아주 뭔가 머릿속에 속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뭐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뭐 질문이나 논평이나 뭐든지 다 좋은데 3분 이내로 좀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발제한 내용도 포함되지만도 진보당 사태하고 관련 지어서 이 발제와 연관시켜서 질문을 제기하거나 논평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좀 염두에 두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참가해야 되니까 좀 이야기를 하시죠. 이런 얘기 이야기 아니 폰 들으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오늘 그 과제 잘 들었는데요. 오늘 과제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부제가 통합 진보당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조금 약간 괴리가 있는 거 아닌가. NL과 PD의 그 과거 85년대의 그 상성당에서부터의 조직 내부의 그 근본주의적 교조적 시각 같은 것들과는 지금 NL과 PD 관점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민노당 사태에서 분당 과정은 진보당과의 분당 과정은 NL과 PD의 노선 갈등으로 보기에는 물론 중국주의가 있었지만 그보다는 정파 패권주의가 더 큰 원인이었고 지금 현재의 사태도 그렇습니다. 정파 패권주의가 더 큰 원인이지 그 노선 갈등으로 보기에는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 소위 지금 말하는 그 이념 과잉이라든지 그렇게 설명해 줬던 부분들도 지금 조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정파 특히 이제 당권 지금은 구당권파로 얘기되는 경기동부연합들이 먼저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참여정당과의 통합을 먼저 얘기했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참여당을 과연 진보정당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있는데 먼저 경기동부연합 측에서 이석기가 본인이 얘기했다고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그거는 이념 과잉이냐 증언보다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거는 정파 패권주의적 속성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이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의 현재 사태, 통합진보당 사태 같은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아마 초기에는 분명히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봐야 되느냐 이런 데 의문을 제기를 했죠.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나누어졌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지금도 그런 사람이 뭐 일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있기는 있는 거죠. 근데 큰 대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 좀 고민을 해보시고 또 선생님.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통합진보당 사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반 싸움입니다. 기반 싸움에서 지금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유시민의 국민참여당과 심상정의 어떻게 보면 진보신당이 통합진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조준호 조사위원장이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집안 문제로 조용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안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 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참여당과 진보시당 쪽에서 이거를 너무 그냥 성급하게 이거를 발표함으로써 문제가 지금 이게 굉장히 커지지 않았나. 근데 거기에 이게 과연 그 새누리당과 어떻게 보면은 민주통합당의 어떤 입김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공조라든지 큰 것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또 그 의구심도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우리는 뭐 지금 사회 원로들이 막 그냥 통합진보당에 막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봐요. 네? 만약에 집안에 부부나 가족끼리 싸움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개입해가지고 하면은 이 통합진보당 사태 이거는 그냥 분해될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 원로라는 분들이 그 집안 싸움에 막 그냥 막 그냥 제명시키고 막 이런 일을 막 그냥 이야기하는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 그걸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북주의 논란입니다. 네, 종북주의 논란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거리가 이게 진보신당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네? 진보신당에서 그 종북주의 논란을 일으킨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시민이의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이 함께 종북 논란을 일으킨 건데 참 이 사람들 이거 원래 진보도 아닌 것이 진보 같은 아까 이런 걸로 하면서 완전히 통합진보당을 박살내려는 그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 좀 네, 좋습니다. 이기선 선생님은 사실 오늘 발표는 진보당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하신 게 아니고 완전히 논리적 성찰이 뛰어난 전문가 계셨는데 저는 막바로 좀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게 금년도 12월 대선입니다. 또 총선이었고요. 그런데 총선에서 완전히 망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걱정이 12월 대선에 잘못하면 정권을 뺏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수들이. 그러는 와중인데 자 진보신당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이 저 슬로건이 뭡니까? 차차기 집권 계획입니다. 물론 정당은 집권 계획이죠. 그러나 집권을 하려면 적어도 30~40%의 지금 소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많이 올라갔을 때 지난번 1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는 못 만들었죠. 이번에도 12%가 올라갔어요. 잘하면 그렇게 집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어찌하여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가? 이건 내세의 개입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러면 당내 계파 간의 소위 패권주의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가자 우리 길을 투쟁 속에 동지 모아 이러고요. 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평화 이랬는데 이러한 기분을 국민들의 기분을 싹 가라앉게 만드는 이런 작태는 빨리 시정돼야 되고 빨리 수습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12월을 조금 희망을 갖고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걸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주 짤막하게 너무 평안해. 아까 먼저 말씀하신 그 공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진보당이 주관적 입장이 뚜렷하기 때문에 타협이 잘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이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걸 여기서 와서 보니까 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가 잠깐 내가 어저께 쓴 것입니다. 빼오기는 오늘 와서 이거 가서 보니까 많이 원자 투정입니다만은 내가 그 18개까지 간단 제목 정도로 해서 쓴 것인데 네 정도 간단히 이거 아니 그것을 얘기하면 아니 읽지만 아니 이거 안 읽은단 말이고 안 해. 아니 라고 합시다. 안 읽어. 10초 20초만 냈더니 큰 소리로 이야기하세요. 제 생각은 다른 게 이거 문제 지방 문제 아닙니다. 당직자 선거가 아니었고요. 국회의원 비례 선거였습니다. 그게 지방 문제입니까? 그거 지방 문제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많이 봐왔었습니다. 어떻게 선거하는지 다 봐왔었고, 그러니까 당시 선거에서 통했지만 그런 동네 골목 방식 갖다가 개입 소송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건 지방 문제 아닙니다. 그게 지방 문제입니까? 그건 민주적 절차의 문제고, 그다음 두 번째 종북주의 문제인데, 종북주의에 대해서 다시 그 단어의 어떤 가치였나 그 떠나서 그러한 성향에 대해서 분명히 토론해 봐야 합니다. 한 당직자가 그 당 정보를 갖다가 끌어모아서 국회에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형사고 나왔지 다시 그 당의 간부입니다. 제 말은 그 진실력을 떠나서 그 밝히거나 그런 과정도 없이 그 행위의 반성이나 평가 없이 다시 간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종북주의라는 말 자체를 떠나서 친북이건 승북이 무엇인 간에 어떻게 그 자체가 단순히 의미가 없으며 뭐 진보신당 진보도 아닌 것들이 뭐 등등 말을 하셨는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네. 그러면 종미하는 것도 다 심판받아야 돼. 예. 그건 심판하세요. 혹시 지금 한 분, 두 분만 질문을 받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우선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보와 좌파, 또 우파와 보수, 여기에 등식이 성립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는 현재 그 자주와 평화와 통일 이 세력과 또 예속과 전쟁과 대립 이 세력까지 싸움인데 왜 그래 옛날에 피디님 가지고 그렇게 싸울 계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 말하면은 우리가 농사질 때 콩밭에다 수도 심고 했는데 그게 아카시아가 나무가 큰데 그 아카시아를 송하고 아카시아는 주인한테 이야기 저게 득이 되는데 아카시아는 필요가 없는데 아카시아를 베낼 생각은 안 하고 콩을 베내야 되나 수술 베내야 되나 이걸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못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예, 박용현입니다. 저는 오늘 그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진보에는 성찰의 기회가 없는가 이렇게 해서 꼭 통합진보당 그 사태를 이제 부연도 있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 진보라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보면 굉장히 일부 사람입니다만 아주 투쟁적이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또 많고 그래서 싸움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 얘기를 제대로 경청 안 하고 자기 주장만 일반 하는 분들을 많이 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저희 진보 어떤 단체가 여러 이제 이러저런 단체가 많은데 보면 왜 꼭 이 진보 통합당뿐만 아니고 통합진보당뿐만 아니고 이러저러한 사회 단체의 분파가 왜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이 제목이 그래서 우리 요번 발표하신 분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세가 뭔가 좀 잘못된 거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좀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을 좀 분파가 생기지 않는 좀 그러한 좀 사안은 좀 없을까. 한번 좀 명답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만병통치약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제기된 질문이나 논평에 대해서 뭐 일일이 다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지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한에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실은 이제 언급을 안 했지만은 행간을 읽은 사람은 아마 이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거예요, 사실은. 저는 더 이상 그 단계에서 직접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단위가 있고 그것이 필요한 논의 단위가 있겠지만은 이런 평화성 모임은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단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향림교회 자체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개개인도 사실은 굉장히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을 사실 갖고 있어요. 그것이 표출되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현안이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문제로 승화되지 않을 뿐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장 민감한 사항들을 아까 김영민 교우가 얘기한 이런 거 다 논의해야 된다 까놓고 물론 그렇다고 봐요. 다 까놓고 얘기해야죠. 근데 이런 모임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신 두 분 정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보와 좌파는 등식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등식이라고 해서 사실 좌파 우파도 상대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물론 역사적으로 프랑스 혁명 때 어떻게 해서 이게 좌파 우파라는 것이 이제 생겼다 그러면 진보 저는 이제 그걸 세밀히 따져 들어가고 예를 들어 사회학자나 이런 분들이 세밀히 따져 들어가면은 구분을 지을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은 포괄적으로 보면은 그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하는 것도 결국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그것이 좌파에는 어떤 형질이 있다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몇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평등의 가치라는 거는 굉장히 좌파적인 가치예요. 사실 우파에는 이거 같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계선 긋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파의 속성이다. 우파는 그런 경계선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걸 다 이렇게 허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등의 가치 이런 것들은 좌파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봐요. 어떤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평등의 가치나 몇 가지 이런 가치들은 고유한 속성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좌파 우파를 논하거나 진보 보수를 논할 때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주 평화 통일 과제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같이 힘을 못 모으나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냐 또는 다른 주제를 다른 과제를 다 무시해도 좋을 만큼 중요하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갈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분파가 왜 이렇게 심할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발제 내용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우리가 분파가 이렇게 심할까? 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걸까라는 것이 저희 발제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한다고 보고 이제 해답은 없죠. 근데 적어도 최소한의 해답은 아까 처음에 저희가 얘기한 게 있죠. 축구 경기에서 수틀리면 싸우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이 한 3, 40년 지나니까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그걸 배워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게 진보에서 스스로 소통하는 방식과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방식을 스스로 배워나가겠지 하고 막 해줘서는 안 되겠죠.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사실 이번 상황도 그래 모두 한 걸음 물러서서 반성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사실은 그 당사자들은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아마 그 싸움이 굉장히 더 치열하면 치열했지 다 이렇게 한 그릇씩 물러가서 반성합시다 이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적인 잣대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계를 좀 설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길게 하시지 마시고요. 제 질문은요, 얼마 전에 그 위키리크스에 그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은 반려 후에 남한 정치에는 계속 공작 정치가 작용을 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은 항상 야권 분열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동권적으로 돈 주는 작업을 해왔다. 자유당 시절에 진보당도 그랬고 그 뒤에 모든 정당이 그랬다 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런 공작 정치를 안 했기를 바라지만 혹시 발표하신 분은 현재의 통합진보당 사태와 통합진보당이 갈갈이 지역에서 싸움질하는 것의 결과가 결국 누구에게 이익을 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혹시 공작 정치는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기수입니다. 오늘 발표한 이규성 집사님 81학번이신데 아마 이 분파의 문제에서 약간 좀 자유로우신 저는 8호학번입니다. 8호학번이고 저는 정말 NL과 PD의 피 터지는 싸움 속에서 청춘을 보냈었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들 좀 조금 놀래고 약간은 좀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옛날에 축구 시합에서 그때 폴대포와 싸우던 그게 지금 없어진 이유는 피파가 그만큼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 피파가 엄격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랬다가는 아마 뭐 감독이고 이후에 미래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거는 아까 이규성 집사님 얘기하신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하는데요. 사실 진보 세력들이 이 시민민주주의의 성과를 계승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진보 세력들은 분명히 시민민주주의의 성과를 딛고 그 위에서 더 발전하는 과정을 나가야 되는 거지 이 시민민주주의의 성과를 무시하고 나가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스탈린주의나 북한의 이 주체사상 같은 경우도 그런 시민민주주의 성과들을 자기들이 담아지 못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가족에서는 민주주의를 안 지켜도 됩니다. 가족이면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족 내에서는 민주적인 원칙을 지켜야 될 때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가장이지만 그렇게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옛날 비합 조직에서는 뭐 저도 그런 대학에서 그런 조직에 있었습니다. 비합 조직은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념지향적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공당은 다르죠. 김영민 씨 얘기하신 것처럼 이건 국민의 대표를 뽑는 민주주의의 일환으로서의 정당의 대표를 뽑고 국회의원 뽑는 선거거든요. 거기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 명분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정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NL하고 PD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정파들, 무정부주의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정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개개인은 또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정당에 모여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의견이 통과되지 않았어도 민주적으로 결정이 됐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폭력적으로 또는 당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실제로 우리는 1%도 전진할 수 없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제 의견이 묵살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100번 제 의견이 많은데 다수 결과서 져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공당이고 공적인 조직이거든요. 사적인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예를 들면 김낙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작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공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건 민주주의적인 원칙입니다. 정당이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그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나간다면 사실 공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힘은 거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작업을 예. 이런 점은 어때요? 보다 이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당원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당이 있습니까? 통합진보당 외에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하게 수행하려는 그런 전명이 다른 당은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지지를 아주 않고 있죠. 네, 그런 측면을 보면은
또 이제 그 선출 과정의 분명히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는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 과연 진보가 끝났을까? 끝난 다음에 진보가 그러니까 이런 정파들의 한계가 일단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민족이든 계급이 이런 쟁점이 과연 사라질까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금 조금만 걸어만 가도 쌍용차 분향소가 있고 거기서 참배하러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고 실은 홍대에 갔을 때도 농성장도 있고 다만 이런 사람들 중에는 기존 정치 자체가 결국 국회로 수렴된다든지 또 다른 정파를 만드는 정파 위주로 하면서 민주주의와 거리를 멀리 잡으니까 이제 부정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의 기초에서 얘기를 하면 잘하고 그리고 확실히 잘못한 거에서 잘못한 거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기동부 연합도 되게 열심히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자신 그 내부에서나 그게 괜찮을 법한 거를 외부적으로 공개적인 정당에서 그런 뭐 투표함의 부정 선거 소스 코드 고정해서 정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그 소련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그 합법한 그런 걸 했으니까 이게 당연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진보의 가치는 여전히 있죠. 그게 국가 권력에 비해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통합집이랑 너무 좀 짜증나서 좀 나가고 싶죠. 그래서 남아있지 않는 아직 다 떠나지 않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 한마디만 좀. 예, 다른 분 혹시 자, 두 분. 저는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았는데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셨고 저도 실제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동안 통합진보당이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부실과 부정을 쭉 이어왔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또 이제 아시는 그쪽이 지금 말씀하시는 NLL PD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는 거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걸 넘어서 여기 오늘 나온 이제 주제가 성찰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관심 갖게 되는 건 성찰이라는 부분과 사회적 6번의 사본 보시면 이제 사회적 동의체계에 대한 얘기에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번 통합진보당이 얻게 된 성과는 그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이제 대중정당의 가능성을 가진 진보 세력의 등장을 우리가 기대를 했고 또 이게 그 부정선거나 부실선거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만큼 이제 많이 기대했던 거에 대한 실망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은데 이번 문제의 이제 해결이 어떤 식으로든 되겠죠. 이제 부산권 다가 물러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데 이제 이게 해결된 이후에 굳이 꼭 통합진보당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진보 세력이 제가 이제 강정을 갔을 때나 이번에 쌍차 대학문에서 그 경찰이 분향소를 부술 때도 느끼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럴 때 우리 좀 도와주라고 우리가 좀 함께 해달라고 이 사람들을 국회에 뽑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당장 자기네들 싸우는 문제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현장에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진보 세력이 정치인으로서 직접 강정이든 뭐 쌍차든 현장에 나가서 정치와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어떤 노동자 문제 아니면 뭐 철거민 문제 이런 문제를 직접 부딪히고 직접 얘기해서 그걸 다시 정치의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중간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민주주의 절차를 그동안 무시했던 거를 다시 회복해서 민주주의 절차까지 세워 나감으로 인해서 그걸 대중에게 보여줘서 대중의 동의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진보 세력의 어떤 가능성이나 발전을 이제 저도 논하고 싶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일단은 그거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정리만 한마디 할게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말씀 들으시고 예,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안 나선다고 그랬는데 나서기는 나서죠. 강정에 나서는데 분명히 구분할 게 있어요.
새누리당 의원 도대체 한 명이라도 왔는가? 아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아니. 그러니까 의원이 전부 안 왔다 그러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한마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아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현장을 안 왔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에 그 문제 해결해야 될 주체 하나라는 거죠, 진보 세력이. 근데 그분들이 정말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게 현장에 임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모든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상당 부분은 또 그런 부분도 일단 인정을 해야지. 그렇게 도매금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과는 좀 달라요. 최근에 잘 안 나간 건 맞잖아요. 최근에. 네. 일단 아까 그 이규성 집사님이 모두의 김진철 교우는 교우가 뭔데 형님 이런 거 주제 발표하냐라고 하셔가지고 저 사실 초기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발표 내용을 보면서 이 형님이 의외로 많이 공부를 하셨구나. 그래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번에 제가 느끼기는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서 보면은 가슴 아픈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진보정당의 대중적 정당화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의 부당권파, 동기동부연합이죠. 근데 사실 보면은 옛날에 용산 사태라든지 보면은 그건 또 비당권파 지금 혁신 비대위에 있는 인천연합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진당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뭐 분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진보 세력에서 다시 한번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의 통진당으로는 결코 진보 세력들을 대변할 수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혁신비대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깨질 거면 진보정당 한번 확 깨져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네. 이규성 집사님이 제목을 참 잘 정하는 것 같습니다. 진보에는 간단히 오늘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강의를 들어봤는데 오늘이 그 중에 가장 많은 청중을 동원한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여기서도 머리가 아프네요. 지금 작금의 진보당 사태를 보고 도대체 앞으로 진보당이 정치를 하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그런 의문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들이 진보당을 이만큼 키워준 애정을 갖고 있는 국민 대다수가 이석기 김대현의 사퇴를 원하는데 도대체 왜 그 사퇴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에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손장래 고모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처럼 오셔가지고 또 토론회 석상에서 질문을 좀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박수로 좀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귀하신 자리에 제가 와서 말씀드리게 된 걸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현재 크게 기대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왜 이런가 하는 내용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오늘날 제일 크게 신문사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종북 세력이다. 지금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전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종북 세력이냐 말하자면 통합진보당이 그럼 종북 세력이란 뭐냐? 그 통합진보당이 뭘 생각하는 거냐 할 때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만은 저희들이 기대한 바는 우리가 북에 대해서 이런 타도의 대상이다 아니라 같이 손잡고 살자 하는 우리의 형제다. 우리 같은 민족이다. 같이 협력해야 할 상대다. 이런 상태로서 지금 통합민주당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여튼 종북선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뭐다 하는 걸 분명히 좀 간단하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도
통합진보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북하고 우리가 싸우고 때려부수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종북세력이 게 아니다 이겁니다. 또 하나 지금 법에 대해서 3세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 자꾸 말하는데 그거는 참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민주이다 하는 건데 그리고 민주주의가 영국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영국에 대해서 민주주의 아니라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영국이 왕국입니다. 노르웨이가 왕국입니다. 스웨덴이 왕국입니다. 벨기움이 왕국입니다. 네팔도 왕국입니다. 일본이 왕국입니다. 민주주의라고는 전 모릅니다만 민주주의란 것은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1대1로 똑같이 인정한다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이 너 왕국이냐 하고 민주주의 봐라 투표해가지고 전부 대통령 뽑아라 그런 건 우리가 말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건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 안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입장을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대해서 종북세력 하는데 한마디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니까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벌써 4시 20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관심 많았고 넓힌 이야기들을 청중 속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쳐서 이것으로 종기를 지어야 할 테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윤선 목사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작 정치, 물론 그쪽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겠죠.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이 옛날식의 공작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있던 없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짚고 싶은 것은 아까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듯이 전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동감했다. 그래서 모든 사단인지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하기 시작할 때 저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몇몇 그 진보 아까 제가 표현한 스타들은 굉장히 팩트에 민감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팩트에 기초해서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망했다. 이런 분들도 자신의 의지가 앞서는구나. 팩트보다는. 그러니까 팩트에 앞서는 의지의 과잉, 이런 것들이 제가 신뢰했던 어떤 진보 진영의 많은 스타급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움으로 다가왔고,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안 자체를 이게 팩트냐 아니냐로 재단할 또 사안은 또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그런 점들이 있었고요. 아까 이쪽에서 말씀하신 그러면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는 이제 아까 저기 김지철 교우 같이 다 때려 부수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접할 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러시아 혁명이나 뭐나 사람들 잘못했다. 왜 시민민주주의 성과 개선하지 못했느냐. 말은 쉽죠. 그런데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결국 못했을 거라고 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사실.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사실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식민지, 해방, 공간, 한국 전쟁, 이 전 과정 속에서 내가 거기 서서 이렇게 했을 텐데 결국 못해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못해서 그 사람들은요 진짜 목숨 버리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기 그 자리에 있다고 다 싸웠을 것 같아요. 못했을까요?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판은 그렇게 하되 최소한의 어떤 겸손함을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가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던 그 왜 종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시느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면은 사실은 저도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차원으로 뒤에 얽혀있기 때문에 한 1, 2분만 더 얘기할 기회를 준다면은 1945년 프랑스가 이제 해방된 이후 56년 헝가리 사태 때까지 프랑스에는 공산당이 있었어요. 물론 그 뒤에도 있었죠. 프랑스 공산당은 굉장히 오랜 전통, 좌익 세력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굉장한 인테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사르트르도 있었어요. 사르트르는 우리가 알듯이 굉장한 자유 있는고 자유적인 정신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 사르트르가 당원도 있던 공산당은요, 소비에트에서 발표하는 어떠한 노선도 반대를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것이 거의 10여 년 동안 됐어요. 한심하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스탈린 체제가 가장 극도로 기승을 부렸던 때고,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사르트르는 그 정당에서 10여 년 동안 헝가리 사태 이전까지 꼿꼿하게 소비에트의 지신지 또는 소비에트에 이념했던 동조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사람들도 고민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고민 안 했겠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살짝 언급하고 넘어간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 상황이 우리를 제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 프랑스에서 공산당 활동을 하는 사르트르가 러시아에서 제공되는 모든 지침에 반대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정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종북 문제가 단순히 자주 평화, 통일이라는 이 카테고리 속에서 다 녹여버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진보당 사태 때문에 진보 세력 전체가 전 모양이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너무 저쪽을 이게 형편없이 몰아붙이는 것 또한 우리 인간은 구조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무시하고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도 본인이 그런 구조 속에 들어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 건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인격 자체나 인간 자체에 대한 모멸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극단적인 해석은 제발 우리 좀 삼가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걸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 아까 진보 스타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진보 스타에 너무 우리가 매료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인기라든지 즉흥적이라든지 여기에 매몰되어서 정말 깊이라든지 멀리 보는 전망을 상실한 행편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는 이런 진보 스타에 대한 냉철한 비판도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 이규성 집사님 같이 좀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깊게 멀리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